네,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정익중 원장님. 네. 네. 아동권리보장원 언제 출범했는지 아시죠? 네. 네, 언제 2019년 출발했습니다. 2018년 2월 27일 관련 법이 국회 통과됐고요. 그리고 19년 7월 16일에 1차 출범했고, 그리고 지금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어서 모습을 갖춘 거는 20년 1월 1일이죠. 네. 네. 현수엽 국장님 나와 계시죠? 네. 네. 그렇다면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한 이유와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의원님, 아동 권리 보장의 전반적인 체계적인 권리 보장 증진을 위해서 출범했습니다. 네, 그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전문성 강화를 조금 강조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핵심 키워드를 하나를 딱 꼽아봐라 그러면은 저는 공공성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앉으셔도 돼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아동정책 전반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새로운 공공기관을 출범을 시킨 거거든요. 특히 아동학대 대응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일례로 그간 아동학대 예산을 기재부 복권기금 또 법무부 범죄자 피해보호기금에서 끌어오던 그런 방식에서 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편성 방식으로 정말 대전환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산 역시 그 양도 대대적으로 증액을 시켰고요. 또 각 지자체별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또한 정말 이례적이다라고 할 만큼 확충을 해왔습니다. 좋은 방향이죠. 좋은 기조죠. 저는 이 기조를 윤석열 정부 역시 마땅히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약자 복지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약자 복지를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례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올해 운영 목표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몇 개 손지 알고 계세요? 원래 계획으로는 136개 지금 목표요. 목표. 아, 목표요? 예. 목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유, 그런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예, 슬라이드 보시면은 177개소입니다. 네, 네. 예, 표를 보시면은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일부 설치하지 못한 바는 있어요. 20년 보시고 21년 보시면 그쵸? 맨 마지막 가로로 된 그 줄 보시면은 목표 대비 미달 현황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윤석열 정부랑은 좀 비교가 불가하죠. 원장님 숫자 보시면. 그쵸? 네. 22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 목표 대비 설치하지 못한 쉼터 개수가 21년 대비 두 자릿수로 껑충 뛰었고, 단순 비교해보면 7곳, 16곳이니까 이제 2배 이상 목표치에 미달한 셈이죠. 또 지난달 기준으로는 36곳이나 설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역시 대규모 미설치 사태가 예견이 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이로 인해서 이제 전체 229개 시군구 중에 쉼터가 한 곳도 없는 곳이 130곳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윤석열 정부에서 쉼터 설치 목표치를 한참이나 채우지 못하는 동안 학대 피해 아동들은 어떻게 되냐. 쉼터를 찾아서 전국을 난민처럼 떠돌아야겠죠. 그렇죠? 22년 기준 쉼터에 입소한 935명 아동 중에서 104명의 아동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쉼터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인천시에서 한 450km 떨어진 제주도 쉼터로 간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제주도 쉼터에서 제주도 쉼터로 간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 쉼터로 간 아이들 그 기간을 보면은 1,500일이 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인프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상태, 자기 모르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막 몇 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의지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학대 피해를 받아서 말 그대로 쉼터로 간 건데, 정말 생전 처음 보는 데 가가지고 그동안 다니던 학교도 못 가고 그동안 보던 사람들도 전혀 못 본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서 내가 학대 피해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보호받는 수준의 차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쉼터 찾아서 난민이 되고 나면은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 그리고 가정에 대한 사례 관리가 이 쉼터 소재지랑 거주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돼 버려가지고 회복 지원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특히 분리보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다니던 뭐 유치원, 학교, 이웃, 지역 사회 내 관계망 다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획대로 쉼터를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지자체, 복지부 또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도 또 필요한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학대 피해 쉼터가 혐오 시설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지역사회 내에서 쉼터를 일종의 혐오 시설로 보는 시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일부 주민의 반대도 있고요. 근데 그보다 더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 보면요. 결국 핵심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 아닌가요, 원장님? 네, 예산. 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렇잖아요.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국장님? 예. 결과적으로 이 같은 사태가 초래된 책임은 결국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성 강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그간 예산 관련해가지고 일반 회계 편성 등 정말 수건 사업을 풀어냈잖아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디테일을 끌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당연히 받아서 해야 돼. 네, 의원님 말씀처럼 적절하게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단가 이상이나 운영비 인상 등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1분 안 주기로 정확하게 마치기로 미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